여러분 이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물론 그 앞에 화재 예방이라는 표현이 붙지만요, 그 법의 총칙 문제 같이 한번 여러분과 풀어봅니다. 그러면서 뭐 일부 문제는 약간 좀 어려운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반복을 통해서 그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1번에 이 법의 제정 목적과 관련하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1번 봅니다.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번은요, 소방기본법의 목적이었어요. 소방기본법에 뭐가 있었죠? 화재 예방 진화 경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화재 예난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소방기본법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 들렸고, 2번서부터 봅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이거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이기도 하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 안전관리 맞는 얘기고, 결국 공공안전과 복리 증진, 이거는 소방기본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통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1번이 들어서 답이다라고 봅니다. 또 이제 2번 문제 들어가서 봅니다. 2번 문제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그 지금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중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죠?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물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번에 3번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2번에 3번이다. 다시 얘기 드려봅니다. 소방 대상물은 뭐였죠? 소방 관련되는 법이 적용되는 물건. 그런데 그 앞에 특정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다? 그러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소방 대상물이다. 그게 바로 3번에서 그런 얘기를 해놨죠. 그리고 3번 문제 들어가 봅니다. 3번 문제 들어가시면요, 여기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소방시설은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소방시설은 뭐가 있었죠? 이거는 소화설비서부터 해서 쭉 있었던 거 아닙니까? 소경,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설비, 그리고 소방용수설비, 그리고 뭐가 있었죠? 소화용수설비, 그리고 소화활동설비, 이런 게 있었잖아요. 활동설비 이런 게 있고, 요 내용들이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근데 이거 아닌 거를 찾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요, 3번에 1번 누전 차단기, 그 내용이 없었잖아요. 2번에 자동 소화기기, 이거는 자동 소화기기, 2번은 소화설비죠. 그리고 3번에 나오는 연소 방지 설비는요, 소화 활동 설비였죠. 4번에 나오는 통합 감시 설비는요, 이거는 일종의 경보, 화재 사실을 알려주니까 여기였죠. 누전 차단기에 대한 거는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3번에 1번이 답이다라고 봅니다. 또 4번 문제 보시면요, 소방시설의 분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봅니다. 소화, 경보 뭐 이렇게 나눴다 보니까 3번이 틀렸다. 4번에 3번이 틀렸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4번에 3번에 뭐였습니까? 4번에 3번을 보시면 인명구조설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인명구조설비는 엄밀하게 얘기 드리면요, 엄밀하게 드리면 피난설비 여기에 소속이 돼 있어요.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명구조설비는 뭐가 있었죠? 인명구조설비는요, 방열복이 있었고, 그리고 뭐 공기 호흡기가 있었고, 그리고 인공 소생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난설비 이 안에 어떤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별도의 하나의 어떤 타이틀에 해당되는 설비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 인명구조 기구였었죠. 이거 말고도 피난 기구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답을 여기 3번으로 해야 된다. 여기 뭐 기구나 설비나 같은 의미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요, 연결이 잘못된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5번 봅니다. 5번에 3번이 틀렸는데 볼게요. 3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난설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피난설비는 뭐였죠? 화재로부터 피하기 위한
그런 기계, 기구, 설비를 얘기한다. 그런데 여기 보도록 합니다. 피난 사다리는 사다리 타고 도망가는 거죠. 구조대 뭐였죠? 포대 같은 데에서 사람 쭉 내려가는 거죠. 완강기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거죠. 뒤에 있는 세 개는 맞지만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불났다고 사이렌 울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피난하고는 상관없어요.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 설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식 사이렌 설비 때문에 5번에 3번이 틀린 얘기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6번을 봅니다. 소방시설 분류 중에서 그 설비의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6번에도 3번에 틀렸잖아요. 3번은 왜 틀렸습니까? 3번에 피난설비 그래놓고 어떻게 연계를 했죠? 재연설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재연설비는 어떤 겁니까? 내부의 어떤 여기 유독가스를요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예요. 유독가스가 안에 꽉 차 있으면요 질식해서 사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연설비는 이거는 일종의 인명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연설비가 뭐였죠? 이거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되는 거지 도망가는 그런 설비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6번에 3번이 들었다. 또 7번에 봅니다. 소화설비 종류가 아닌 것은, 소화설비는 뭐였습니까? 물이나 소화약재로 불을 끄는 설비다. 그래서 봅니다. 소화기구 그 안에 물 들어가 있거나 그 약재 들어가 있죠. 옥내 소화전 설비 물을 틀어가지고 불을 끄는 거죠.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일정 온도에 달하면요 천장에서 팍 물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다 관련이 있는데 비상경보 설비는 불난 사실을 알리는 거지 불을 끄는 설비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7번에 4번이죠. 이렇게 그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설비의 의미가 뭐를 의미하는가 그것만 알고 있어도 거의 때려 맞춰도 맞춰요. 물론 공부를 해가면서 하면은 뭐 100% 맞추지만요. 그리고 8번 봅니다. 다음 중 소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면서 8번의 답이 2번이다. 왜 그렇습니까? 소화수조는 불 끄기 위한 물을 모아놓는 게 소화수조예요. 제가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여러분 아마 주거 형태가 아파트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아파트 지하에 가면요 소화수조가 있어요. 꼭 풀장 비슷하게, 풀장보다는 조금 작지만 큰 풀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물이 꽉 차 있어요. 그 물을 이용해서 불을 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을 끄는 설비가 아니라 불 끌 물을 저장해 놓는 설비다. 그래서 8번에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차분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9번 가서 볼게요. 소화설비, 불을 끄는 설비가 아닌 거를 찾아라. 1번 연결살수 설비다. 연결살수 설비가 뭐였죠 여러분? 9번에 1번 연결살수 설비가 답인데요. 살수 설비.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건물 1층 외벽 쪽을 보세요. 쌍구형으로 뭐가 꺾여 있는 파이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연결살수는 그 밑에 배관이 지하로 가요. 왜 그러냐면요 화재 발생했을 때 지하까지 소방호스가 안 간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파이프를 이용해서 바깥에 물을 연결해서 그 지하에 뿌려주기 위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살수 설비는 어디였죠? 소화활동 설비지 소화설비는 아니다. 이 활동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여러 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10번 문제 또 유사한 거 나왔죠? 다음 중 소화설비, 물이나 소화약재로 불을 끄는 설비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게 4번에 수동식, 자동식 소화기. 수동식 소화기는 뭐죠? 여러분이 복도 같은 데 보면 빨간색 소화기가 있죠? 사람이 직접 눌러서 발사한다 그래서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대표적인 건 뭐 있죠?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면요 주방에 있어요. 천장에 매달려 있으면서 일정 온도에 이르거나 아니면은 연기를 감지했을 때 팍 하면서 스스로 안에 있는 소화약재를 터뜨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화설비인 거 아닙니까? 피난기구는 뭐였습니까? 피난설비. 그리고 비상방송설비 불났다고 동네방네 떠드니까 경보설비죠.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뭐죠? 이거는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엄청나게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지하에 화재 발생했을 때 연기가 꽉 찬다. 그리고 무전기가 터지질 않는다. 근데 무전기 잘 터지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무선통신
보조 설비이다라고 정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11번 봅니다. 다음 소방 설비 중에서 소화 설비, 불 끄는 설비 아닌 것. 4번 상수도 소화 설비는 불 끄기 위한 물을 공급해 주는 설비인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화 설비가 아니라 소화 용수 설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2번까지 바로 이 기세로 가볼게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아닌 것. 물 분무는 물을 어떤 작은 입자로 살포해서 화원 주변을 감싸서 산소가 어떤 공급되는 것을 차단해서 불을 끈다. 근데 물 분무 등 그랬으니까 물 말고 다른 거를 가는 입자로 살포하는 거 아니에요? 살포해서 공기 차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이 스프링클러는 아니었잖아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뭐죠? 저수조 따위가 있어서 거기 물로 불을 끄는 거. 그런데 나중에 거기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저수조 만들기가 힘드니까 상수도하고 직접 연결하는 게 간이 스프링클러다. 이거는 어떤 작은 입자로 살포하는 게 아니라 막 물을 잔뜩 뿌리는 거다. 그래서 답이 12번에 3번이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뭐 별거 아닌 얘기였잖아요. 굉장히 많이 연결해서 나가는 얘기지만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13번 봅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기 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어졌고요. 이제 그리고 14번 문제 들어가셔서 뭐 같이 14번 문제서부터 또 봅니다. 14번 문제 보시면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화재 발생했을 때 피난하고자 하는 기구 설비 종류가 아닌 것은 14번에 1번 틀린 거 아닙니까?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죠? 연소 방지 설비. 불 났을 때 그 지하구 같은데 파이프 한꺼번에 다 불타는 거 방지하기 위한 거. 그렇지만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그리고 공기 안전 매트는 뭐 도망가는 데 도와주는 설비다. 그래서 14번의 답이 1번이었다라고 봅니다. 또 15번도 한번 볼게요. 한 김에요. 15번 경보 설비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경보 뭐였죠?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거. 비상방송, 방송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떠들죠? 자동화재 속보 설비, 불났다고 자동으로 소방서하고 연결돼서 그 지가 스스로 전화를 걸어주는 설비죠. 그리고 그 통합 감시시설, 어떤 한 곳에 모여가지고 화재 감시하는 설비. 그렇지만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화 활동 설비. 또 구체적인 거 얘기하면 중복되니까요. 그리고 16번 봅니다. 경보 설비에 속하는 것,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게 4번에 나와 있는 통합 감시시설. 거기 감시하고 있다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인명 구조기구, 어떤 이거는 피난 설비, 비상 조명 등, 이거는 뭐 나름 비상 조명 등은요. 이거는 여기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일종의 피난 설비다. 그리고 유도등 유도표지도 피난 설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7번 봅니다. 피난 설비가 아닌 것 찾으라고 얘기를 했죠. 피난 설비가 아닌 것 찾으라고 했을 때는 비상 방송 설비. 왜?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 설비이니까. 이렇게 보자마자 여러분도 팍팍 어떤 구별을 하면서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18번 보시면 또 피난 설비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러고서 봅니다. 18번에 1번을 봅니다. 연소 방지는 소화 활동 설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방열보 입고 있으면은 거기 어떤 열기서 불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비상용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은요. 불을 밝혀가지고 그걸 보고 피난한다. 공기 안전 매트, 그 안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불났을 때요. 그때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19번 이제 뭐 계속 많이 열심히 나갔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19번에 보시면요. 19번 소화 용수 설비가 아닌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소화 용수 설비 요게 아닌 거를 찾아라. 근데 소화 용수 설비는 뭐였죠? 불을 끄기 위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봅니다.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 직파이프에서 물을 공급을 해줘. 소화수죠. 불 끄기 위한 물을 저장해 놓은 그런 수조죠. 그리고 저수조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5개 소화전 설비는 소화 설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하고
차도가 접하는 부분에서 도로 쪽으로 빨갛게 올라와 있으면서 그 위에 나사를 돌리면요, 물이 수압이 세게 나온다. 그 물로 불을 끈다. 바깥에 있으니까 옥외 소화전이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보시면요, 소화 활동 설비가 아닌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요, 1번의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불난 거를 스스로 탐지해서 알아내는 거잖아요.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수신기, 여기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인데요. 20번의 답은 1번인데 20번의 답이 1번, 여기 자동 화재 탐지 설비다. 자동 화재 탐지 설비다. 불난 사실을 탐지하는 그런 설비다. 그래서 뭐 여기 그리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봅니다. 곳곳에 감지기를 설치해요. 그 감지기가 연기 또는 열에 의해서 화재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그 감지기가 알게 되면요, 저쪽에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그 수신기 함에서 불난 지역이 표시가 되면서 벨이 어떤 신호가 울려버려요. 자동 화재 스스로 화재를 탐지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21번 봅니다. 21번 보시면요, 소방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소화 용수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그렇지만 방화설비는 그 내용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표현이요. 그 소방시설에 뭐가 있었죠? 소화설비, 그리고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그렇지만 방화설비는 없었잖아요. 또 소방시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소방시설 등에서는 또 뭐가 있죠? 소방시설 플러스 어떤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 방화문, 방화 셔터, 그리고 비상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방화설비는 해당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21번의 답이 1번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22번 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가 잘못된 것은 앞서 하면서 되게 많은 분량으로 교재에 나와 있던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왔던 내용들이요, 32번 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앞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어떤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로 여러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22번 봅니다. 22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씩 볼게요. 1번에 봅니다. 22번 1번 들어가자마자 틀렸네요. 왜 틀렸죠?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숙박시설이다. 숙박시설은 아무래도 어떤 소방 관련돼서 기준이 강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요, 둘 다 틀렸던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 틀렸고, 오피스텔도 이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아니잖아요. 청소년 수련관도 아니다. 그 이유를 봅니다. 오피스텔은 어땠죠? 이거는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시설. 그 안에서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었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뭐였죠? 이거는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잠을 자기는 하지만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신을 수련하는 그런 게 주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련시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 22번에 1번 들어가자마자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것으로 연결됐어요. 그렇지만 맞는 거는 맞는 대로 답은 아니지만 그것도 여기서 아울러서 정리를 해봅니다. 23번 보시면요, 여기도 그 분류에 틀린 것을 찾아라. 23번에 3번을 봅니다. 23번에 3번을 보면요, 3번 틀렸는데 봅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묘지 관련 시설 그래 놓고요. 묘지 관련 시설 그래 놓고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기 보면요, 봉안당의 가로 안에 게 틀렸어요. 봉안당은 뭐죠? 뼈가루 여기 모셔 놓는 데가 봉안당이잖아요. 사람 화장한 다음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 집회장에 설치되는 거 포함? 종교 집회장에 설치된 거는 어떻게 해당되냐면요, 종교 집회장에 설치된 거는 그러면 종교 시설로 분리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묘지 관련 시설 일로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반적인 봉안당이 있는가 하면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종교시설에 운영하는 거는 종교시설, 종교시설이 아닌 데서 운영하는 거는 묘지 관련 시설이다. 그래서 23번에 3번이 틀렸다라고 봅니다. 24번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거 찾아라. 근린생활시설은 뭐였죠? 주택 가까운 데서 어떤 용역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4번에 1번이 답인 거 아닙니까? 기원. 집 근처에 기원 있잖아요. 그런데 봅니다. 체육관은 운동시설이죠. 백화점은 판매시설이죠. 기숙사는
여기는 이게 공동주택에 해당됐던 거 기억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정리해나고 또 반복합니다. 또 25번에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앞서도 했잖아.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왜 그랬습니까? 여기는 업무를 보는 게 주다. 그래서 업무시설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26번 봅니다. 26번 보시면요. 26번은 박스 형태로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모두 몇 개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이 중에서 몇 개냐라고 물어봤다. 그래서 여기 봅니다. 그런데 봅니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여러분 공부할 때 이래야 돼요. 동물, 식물의 본연적인 업무라고 보세요. 본연적인 업무는 뭡니까? 동물과 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자꾸 커지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공되잖아요. 먹잇감으로. 그것만 동물, 식물 시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개장, 도축장. 닭을 잡는데 도개장. 짐승 죽이는데 도축장. 왜 죽입니까? 사람이 먹으려고. 그래서 답이 나번하고 라번. 그래서 답이 26번에 1번이다. 동물원은 어땠죠?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집회시설이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고 보세요. 수족관, 관람, 수족관 이런 것도 좀 일종의 관람시설이다. 경마장도 관람시설과 관련되는 그런 문화집회이면서 문화집회시설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있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27번 문제를 볼게요. 노유자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는데 여기 밑에 해설을 보면서 좀 잘 한번 챙겨볼게요. 노유자 시설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27번 봅니다. 노유자 시설하면요 여기는 노인하고 어린이 관련되는 시설 요것만 생각하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요. 뭐가 그랬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노유자 시설 할 때는요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 시설도 여기 포함돼요. 장애인 시설도 이 안에 들어가고 정신질환자 시설도 이 안에 포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유자 시설에 해당되는 것 27번에 1번 장애인 시설이다. 조금 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노인과 어린이 시설만 있지 않나 그렇지만 폭이 넓다라고 볼게요. 수련시설, 청소년이 심신을 수련하는 장소가 수련시설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 유스 호스텔일 거 아닙니까?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어떤 심신 수련하는 수련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29번 문제를 들어가셨어요. 관광휴게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29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야외라는 말이 붙는 거 이게 다 관광휴게시설 있잖아요.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그렇지만 일반적인 극장은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화집회시설에 들어갔잖아요. 일반적인 극장은 문화집회시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29번의 답이 1번이었다라고 봅니다. 30번은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하구의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게, 그래서 여기는 숫자를 정리해서 암기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바로 30번이다. 30번이고요. 그리고 31번도 관련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0번 지하구의 조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하구의 조건.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구는 어떤 거죠? 그 밑에 1번에 설명이 나왔지만요. 지하에 큰 관이나 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통신선, 전기선, 각종 배관이 몰려 있는 게 바로 지하구다. 지하구고.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이나 보수 활동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가 커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폭이 1.8m 이상이 돼야 된다.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높이가 2m 이상이 돼야 된다. 높이가 2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안에서 보수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길이가 50m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0번에 2번이다. 길이가 50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 놓고 여기 단서를 붙였잖아요. 단서가 뭐였습니까? 전력, 통신 사업용의 경우는요. 전력이거나 통신 사업용의 경우는요. 아무래도 요거보다
더 길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50이 아니라 500m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해당되는 2번이었고요. 31번은 뭐라겠습니까? 전력통신사업용이니까 500m 이상. 답이 2번이다. 30번과 31번은 같이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분 해결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32번을 가시면요. 복합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32번은 복합건축물과 관련되는 거다. 건축물. 그런데 복합건축물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 용도의 시설물이 들어있는 게 복합건축물. 우리가 주변에 생활하는 주변에 가장 많은 거는 주상복합 건물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옳은 거를 찾으라 그랬는데 2번 봅니다. 1번 봅니다. 둘 이상 소방 대상물이 붙어 있는 것?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안에 같이 합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 이상 용도가 그래서 여기 1번이 틀렸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뭐 그리고 2번 볼게요.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용도가 복합되어 있다. 하나의 건축물 안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이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33번, 34번, 35번까지는요. 서로 같은 맥락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34번, 35번까지는요. 이거는 소방용품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다. 그러면서 소방용품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시험에 나온 거는요. 그 설명에서 가로 안에 있는 그거를 따와가지고 주로 거기서 잘잘못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여기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닌 거 찾으라 그랬는데 거기 33번에 4번을 봅니다. 소화기구는 뭐죠? 불을 끄기 위한 기구다. 그러면서 소화약제 외에 이것을 이용한 간이, 용구 이거를 빼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외한다. 근데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4번 틀린 거 아닙니까? 또 34번을 가서 봅니다. 여기도 아닌 거를 찾으라는데 1번 보세요. 소화약제는 소화설비용에 한한 것을 한다. 소화설비용. 그런데 이거를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35번도 봅니다. 소화용품이 아닌 것을 그랬죠. 음향장치에는 경종만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종을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요 내용이 틀렸다. 그래서 이건 몇 가지 안 되니까 요거를 통해서 암기 쪽을 한번 여러분이 암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6번, 37번서부터 38번까지는 아까 자세히 얘기 드렸던 무창층 기준과 관련해서 뭐 문제를 내면서 뭐 맞는 거 찾아라, 틀리는 거 찾아라 하는 게 바로 36번서부터 38번까지의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36번서부터 38번까지는요. 무창층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였다. 그러면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무창층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이 당해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이다. 너무 적다. 그래서 창이 없는 층으로 봐버리고 어떤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36번에는요. 그 일정한 요건으로서 옳은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36번 보면요. 바닥 면적이 30분의 1 이하라 그랬죠. 근데 1번에 거기 20분의 1 틀렸죠. 그리고 뭐라 그랬죠? 내접원의 지름이 내접원의 지름이 50cm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 내접원인데 여기 외접 그 개구부의 안에 접하는 거라 했지 바깥에 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번도 틀렸죠. 또 3번도 틀렸는데 3번 어땠습니까? 여기 개구부가 있고 여기 바닥이 있을 때 어떤 여기서부터 요 바닥서부터 개구부 밑에까지가 1.2m 이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높으면 사람 못 올라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1.2m 이하. 아까 제가 혹시 이상이라고 안 그랬나요? 이하가 맞는데요. 이하고 또 여기 내접원을 그랬을 때 여기 지름이 50cm 이거는 이상. 이거는 커야지 사람 드나들고 요거는 너무 높으면 노약자가 못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여기 그런데 0.5라고 그랬다. 그런데 4번 맞는 거 아닙니까? 개구부 또는 어떤 도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한다. 그래서 거기다 차를 대놓고 올라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4번 맞는 얘기고 또 5번 개구부 37번에 개구부와 관련해서 적합하지 않은 거 찾으라 했죠. 4번을 봅니다. 4번 잘 보세요. 여기 높이가 낮아야 될 거 아닙니까? 높이가 높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2m 이하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상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상
이상이면 1.2m 이상이면 막 3m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못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38번을 봅니다. 다음 중 무창층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틀린 거를 찾아라. 그 4번을 봅니다. 계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라 그랬지 1.5m 이내 숫자를 또 틀리게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틀린 얘기를 연결을 해놨다. 그리고 39번 피난층의 정의에 대해서 올바른 거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9번은 피난층과 관련되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하나의 건물이 만약 있다 그랬을 때 한번 봅니다. 뭐 층이 이렇게 됐다고 그랬을 때요. 만약 이쪽으로 의해서 나갈 수가 있다 출입구했을 때 그러면 여기도 피난층이고 여기도 피난층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 피난층이 꼭 하나만 있으라는 건 없어요. 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1층에만 피난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2층도 피난층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 층에서 지상으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 피난층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39번의 답이 1번인 거 아닙니까? 요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 봅니다. 40번 문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번 봅니다. 여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요. 거기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해서는요.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잘 돼 있으니까 그 법을 적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봅니다. 설치 기준에 관해서는요. 여기 한번 요걸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 등을 정했다. 그런데 또 소방 그 법에서 제조소 등에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어떤 특별한 거니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따른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규정은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였지만요. 어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에서는요. 제조소 등에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가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법은 나중에 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번의 답은요. 동그라미 1번이 아니라 3번인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다. 여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1번을 여러분이 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를 풀 때도 너무 빨리 풀라고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제한된 시간 범위 안에서 좀 차분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빨리빨리 나가려고 보다 보면 여러분 실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40문제를 봤는데요. 여러분 한 몇 문제나 맞으셨어요. 분명히 뭐 다 맞으신 분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혼자 풀었을 때. 그래서 여기 틀린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뭐 그리고 또 재차 3차 보시고요. 그리고 또 외워야 될 거는 그것만 별도로 묶어가지고 꼭 정리를 하십니다. 제가 이런 걸 자꾸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자꾸 학습을 통해서 내가 점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틀렸던 거를 자꾸 반복해서 다음번에 그거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